자, 휴전 논의가 시작되고, 자, 이제 휴전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됐고요. 결국에 이제 휴전 쪽으로 이제 기울어지게 되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정리하자면 사실 195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95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951년까지 싸운 거는 단 1년밖에 안 된 거야,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전쟁이 끝난 건 언제입니까? 1953년에 끝나잖아. 맞죠? 휴전협정이 이루어진 거는 7월 27일입니다. 사실 나머지 기간 다 뭐야, 이거? 나머지 기간은 지금 2년이죠. 2년 동안은. 이거 휴전 기간인 거예요. 휴전 협상 기간인 거예요. 협상 기간. 그러니까 전쟁은 멈췄지만 전쟁이 아직 끝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 휴전선이 확정되는 거는 휴전 논의가 끝나야지 확정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계속 싸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너네 영화 중에 고지전이라는 게 있어요. 고지전. 들어봤나요? 존지만. 고지전이라고 하는 영화가 한 고지를 두고 북한이 점령했다가 남한이 점령, 이거 무한반복하는 거잖아.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그런 전쟁을 하고 있었던 게 사실은 한국 전쟁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다이나마이트게 터치다운 하듯이 밀고 올라가고 이거는 1년 반에 끝난 거였고, 이해됩니까? 나머지 2년은 휴전협상 하는 거였고, 휴전협상이 이렇게 길어지게 된 이유가 뭘까 도대체? 왜 이렇게 휴전이 길어졌을까? 자, 그 이유만 하고 마칠게요. 자, 이 협상의 가장 중요한 내용, 협상국은 일단은 협상 테이블엔 테이블에 앉은 파트너는 북쪽 대표는 중국, 소련, 그 다음에 북한이죠. 북한 측 대표가 있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남쪽에는 대표가 미국하고 유엔군입니다. 한국은 어디 갔지? 한국은 어디 갔지? 유엔군. 이 테이블에 지금 한국이 있나 없나? 없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골 때리는 게 뭐냐면 이승만은 이 당시에 휴전을 반대했었습니다. 그 테이블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만약에 이게 여기에 안 들어갔다는 거는 사실 우리가 여기서 발언권이 없다는 뜻인데, 아니 우리 문제 왜 여기 테이블에 안 들어가냐고. 한국은 없습니다. 한국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되게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종전협정을 얘기해야 되거든요. 이게 휴전이 아직 우리 6.25는 지금 휴전 상태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라든가 그 전에 정부도 계속 했던 게 뭐냐면 전쟁을 끝내야 돼가 아니고 그 종전협정이라고 부르는 거거든. 그걸 하려면 여기 테이블에 앉았던 애들 다 모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들어갈 건더기가 없는 게 휴전할 때도 없었다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죠, 지금도. 북한은 얘기합니다. 너네는 종전 대상이 아니라고, 남한은. 그렇지만 이제 대상으로 계속 하려고 하는데, 여튼 중요한 건 이렇게 테이블에 앉게 되고, 여기서 문제가 됐던 논점은 3가지. 논점은 크게 3가지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나가 뭐냐면 일단 휴전선을 끊는 거죠. 군사 분계점 설정. 군사 분계점을 설정하는 거야. 설정. 말 그대로 이제 어떻게 다시 이제 휴전선을 끊는가? 38선 이게 옛날에 그냥 우리가 위도상이 꺼져도 38선을 기준으로 했다면 이제는 한쪽은 더 많이 먹고 한쪽은 더 전투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꺼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군사 분계점을 설정하는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비무장지대 설정하는 거랑 비무장지대 설정 이게 이제 하나의 논점이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군사 분계점은 어떻게 해봐 있냐면 휴전 협상이 끝나는 게 분계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휴전하는 동안은 계속 모아야 되는 거야. 얘들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는 계속 싸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라도 더 먹어야 되는 거야. 더 올라가야 되고 한쪽이 더 내려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안 끝나는 거죠. 계속 죽어나가는 겁니다. 휴전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그런 어떤 안타까운 이야기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고지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고지전. 자, 두 번째 논점이 뭐였냐면 휴전 감시를 위한 기관 설정. 이게 이제 둘 다 잘 지키나 안 지키나, 휴전을 갖다가 그걸 감시하는 기관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건데, 이것도 그냥 공산 측하고 그냥 자유진영하고 대충 맞추면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할 수 있는 문제인데, 마지막에 이게 문제였어요. 마지막에 이게 뭔지, 이거 너네 휴전이 왜 길어졌을까 하는 문제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합의가 안 됐던 거야. 이거 두 개는
뭐 당장 합의가 됐다고요. 합의됐는데 이것 때문에 2년씩이나 길어졌던 겁니다. 이 휴전 협상이. 그게 뭐냐면 포로 교환 문제였었어요. 포로 교환. 포로 교환 문제. 알겠습니까? 이게 북한 측과 남한 측하고 합의가 안 된 게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길래? 쌤도 지금 이해가 안 됐습니다. 포로 교환. 원래 포로 교환의 조건은 국제적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뭐냐면 그냥 본국 송환이야. 본국 송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남한에 잡혀 있는 북한군 그대로 돌려보내주고 그 북한 쪽에는 유엔군이나 미군은 전부 다 다시 돌려보내면 끝나는 문제라고. 근데 이걸 갖다가 미국이 다르게 주장했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자유송환을 원했습니다. 자유송환. 자유송환. 송환을 주장했었고 소련 측은 이걸 갖다가 원래 원칙대로 본국송환해라고. 본국송환 원칙이었어요. 이게 뭔데 이걸 가지고서 2년씩이나 싸웠을까? 이게 왜 그랬냐면 한국전쟁의 성격이 그래. 이거는 휴전이다 보니까 이긴 나라도 없고 진 나라도 없어요. 근데 피해가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러니까 피해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자국민에게 우리가 승리했다는 걸 알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그널이 이거였었어, 사실은. 전쟁의 포로들이 우리로 공산진영을 버리고 자유진영으로 오길 원한다. 라는 것 하나 가지고도 충분히 이 전쟁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끈덕지가 됐었거든. 그러니까 이거 명분 찾기야, 사실은. 전쟁에서 이겼다는 명분 찾기. 이대로 끝내버리면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니니까. 알겠습니까, 영준아?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어? 네? 아니야. 그냥 듣던 거 들어요. 그냥. 오늘 혼자 어디 갔을까요? 원래 혼자 잘 놀고 있죠, 뭐. 이겠죠, 뭐. 재미없을 거야, 혼자 있으면. 그거 가면 죽어요. 응? 자, 여튼, 왜 신발도 안 신고, 신발 신고 오니, 이렇게? 신발 안 신고. 우리 교실인데. 영준아. 네? 우리 교실에 이렇게 들어오면 벌점 먹어요. 예. 다음부터는 신발 신고 와. 예. 응? 다음부터는 내가 이거 안 하니까 그냥 자유시간 줄 거니까 뭐. 자, 본국송환 원칙을 갖다가 계속 주장했었고, 이게 이제 2년 동안 길어지게 된 이유입니다.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이 당시에 북한군, 우리 남한에서 붙잡힌 북한군의 숫자가 15만 명이나 됩니다. 15만 명. 그래서 15만 명이었고, 북한에 잡혀 있었던 유엔군은 사실 5만 명밖에 안 됐거든. 5만 명밖에 안 됐으니까. 그리고 15만 명 중에서는 실제로 남한에 남으려고 하는 사람도 꽤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체제 선전을 위한 어떤 도구로 하려고 했던 게 이제 포로 교환 문제였습니다. 이게 끝까지 해결이 안 됐었고, 결국에는 소련 측 주장으로 본국 손항, 국제법이 이렇거든요. 국제법이. 원래 다 돌려주는 걸로. 알겠습니까? 국제법이 이렇기 때문에 본국 손항 원칙에 따라 가지고 이루어졌던 게 1953년 7월 27일. 오케이? 그래서 휴전이 성립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치열했던 한국 전쟁이 엄청난 피해만 남기고 끝난 거죠. 53년에. 알겠습니까? 자, 뭐 조금 더 할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어떡하지? 다음 시간에. 이승만이 휴전 수용 조건 이런 건 책이 안 나오실 텐데. 자,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예요. 2학년들은 그냥 이거 뭐 하나 시키도 하겠지만 이게 다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거든. 이거 안 해줘야 되네. 정전협정 얘기 좀 더 해줘야 되는데. 자, 한미상의 방위조약. 이게 요것만 맞춰야겠다. 사실 이 당시 이 포로 교환 때문에 정전협정이 계속 이제 지체되고 있을 때 이승만은 어떤 포지션이었냐면 이승만은 당연히 반대입니다. 휴전하는 거 반대예요, 반대. 전쟁 끝내지 말고 계속 싸우라고 얘기했던 게 이승만 정부의 입장이었고 마지못해 이제 이걸 수용합니다. 이게 미국 계속 너 그러면 가만 안 둔다고 하니까 이제 결국엔 이승만 또 휴전협정을 수용하게 됩니다. 근데 휴전협정 수용하는 그 조건이 뭐였냐면 이거 뭐였냐면 요건 적어야 되겠다. 정전협정. 정전협정에 이승만 정부의 수용 조건이 뭐였냐면 교과서에 소개되고 있지만 첫 번째는 한미 상위 방위 조약 체결이라고 하는 거. 아까 봤다시피 미국도 미일 안보 조약 체결했잖아요. 일본도 미일 안보 조약 체결했잖아. 미군이 일본에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죠. 오키나와에 주둔하면서 일본의 어떤 방위 전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 마찬가지로 미국이
한반도에 남으란 거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부른 걸 체결하는 조건으로 일단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 원조. 원조를 갖다가 미국이 해주는 걸 조건으로 수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군 증강. 요 세 가지 조건을 들어주는 대신에 나는 이걸 수용하겠어 라고 했었어요. 알겠습니까? 휴전협정을 이제 남한 측도 수용하게 되죠. 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끝난 게 이제 우리 한국전쟁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6.25 전쟁은 그 이후로는 알다시피 남북한이 굉장히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죠. 과거에 이제는 남북 협상이라든가 이를 통해 통일정부 수립에 어떤 노력도 했었지만 이 전쟁을 겪고 난 뒤부터는 뭐 지구상에 둘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던 거지. 지금까지도. 어떡하니? 통일은 해야 되는데, 화해는 해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네. 뒤에 뭐 238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들, 뭐 이산가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쭉 읽어보시고, 반공에 대한 문제 이런 거는 나중에 그 이전에 쌤이 그 4.3 뭐고 여순 사건을 얘기할 때 반공주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다 설명할 겁니다. 그때 그걸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험 범위 끝. 녹화 끝. 나가도 돼요? 뭘 나가?